최근 귀환자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그 청각 과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청각 과민증은 말 그대로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병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습니다만, 상당수 많은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시고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주제로 삼아 보았습니다. 먼저 청각 과민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그 소리에 예민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정상인들에게는 불쾌함을 느끼게 하지 않는 정도의 크기인데, 과민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불쾌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이제 청각학적으로는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최소 크기를 청각 역치라고 합니다. 이 청각 역치를 이제 보다 점점 더 큰 소리를 주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편안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리 크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 소리보다 소리의 크기를 점점 더 키우게 되면 이제 불쾌함을 느끼는 그런 소리 크기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불쾌역치라고 부릅니다. 청각 과민증은 불쾌역치가 정상인에 비해서 이제 낮아져 있게 되겠죠. 저희들은 이것을 이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청각 과민증은 그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이제 청각학적 이상이 있어서 발생하는 것과 이상이 없는데도 뇌에서 불쾌역치를 낮춰서 청각 과민증이 발생하는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각학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뇌의 방어 기전으로 나타나는 청각 과민증의 경우에는 청각학적 이상을 일으키게 한 그 원인과 동시에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두 번째와 같이 아무런 청각학적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뇌에서 이 불쾌역치를 낮춰서 발생하는 청각 과민증인 경우에는 심리적인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소리 혐오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혐오증과 청각 과민증을 분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심리적인 쪽의 면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트랙을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각각의 치료하는 방법은 환자들 분들의 그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요. 저는 이제 그 청각 과민증 환자분들한테 흔히 예를 들어 드리는 그 예가 있는데, 그 치료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중목욕탕에 갔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뜨거운 물, 온탕이나 열탕에 들어가시는 환자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드시 이제 열탕에 들어가야 된다, 아주 뜨거운 그 열탕에 들어가야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열탕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 봅시다. 맨 처음에 목욕탕에 들어가자마자 열탕에 들어가면 도저히 뜨거워서 아마 평상시에 열탕을 자주 들락거리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힘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열탕에 들어가시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 대부분 샤워도 좀 하시고 사우나도 좀 들어갔다가 또 온탕 같은 데서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열탕을 들어가시게 되면 들어갔을 때 덜 뜨겁게 느끼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열탕의 온도가 처음에는 굉장히 뜨겁다고 느꼈는데 어느 정도 적응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면 물의 온도는 같으면서도 내가 느끼는 물의 온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예를 들어 드리면서 청각 과민 역시 마찬가지의 치료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이 불쾌역치를 저희가 높이는 것이 치료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불쾌역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리에 적응할 수 있는 소리를 단계별로 천천히 소리를 자극을 주면서 불쾌함을 느끼지 않은 수준에서 조금 더
불쾌함을 느끼지 않은 수준에서 조금 더 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진행하는 이러한 소리 크기를 사용함으로써 불쾌역치가 나중에 도달했을 때도 그 레벨이 불쾌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레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불쾌역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청각 과민증의 증상은 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명 환자에 있어서 청각 과민증이 최근에 많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것이 이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청각 과민증을 동반한 이명 환자는 약 60% 정도로 이명과 청각 과민증의 관계는 상당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명 환자분들이 치료를 함에 있어서 청각 과민증이 여부를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명이 없이 청각 과민증만 있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청각 과민증과 어떤 등골근 반사라든지 소리 혐오증의 기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서 치료 방침을 정하시면 청각 과민증 증상 역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